오늘이 3월 18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아주 눈이 습설이 한 뼘 이상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저 눈을 언제 치우나. 유튜브 녹화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유튜브를 하다가 중간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눈이 저절로 녹아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좀 전에 오후 1시쯤 돼가지고 나가 보니까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 자연의 섭리, 이 계절의 변화는 참 우리 인간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따뜻한 봄 기운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집 앞에 화단에 그 생강나무라고 하나요? 김유정의 동백꽃 속에 나오는 그 동백꽃이 바로 그 생강나무 꽃이라고 합니다. 그 노란 그러한 꽃인지 뭐 요런 게 그 먼저 피어나요. 나중에 이제 잎이 나오고 봄이 왔습니다. 오늘이 3월 18일.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하고 조금 맺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선고일도 안 잡히고 자꾸 넘어가서 조바심이 납니다. 지금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윤석열이 파면돼서 새로운 정상적인 나라로 나아가게 되기를, 이재명 대표님이 나라 경제 확 살리고 그 서민들 민생들 좀 살아나는, 지금 나라가 뭐 곳곳에 상가문 다 닫았다, 뭐 장사 안 된다, 아주 아우성입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제4주의 상관경관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경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관경관은 위화백단이다. 상관이 정관을 만나게 되면은 화가 그 100가지 갈래로 이루어진다. 이 상관경관이 좀 무섭다고 할까요? 안 좋은 거는 이 사주를 크게 봤을 때 음양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상관과 정관은 음양으로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가 있다고 할 때 목을 갖다가 비견이라고 하면은 목이 생해주는 그 오행이 음양이 같을 경우에 식신, 편재, 편관, 편인으로 갑니다. 요때 요 편자는 그 치우칠 편자입니다. 즉 일관과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이걸 부조화 상태로 보고 치우쳤다. 원래 음양이 조화로운 게 좋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같은 플러스라고 그러면 좀 치우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제, 정관, 정인도 그러한 비견하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조화롭다고 그래서 이 바를 정자를 붙여줍니다. 바르다, 조화롭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정제, 정관, 정인이 됩니다. 근데 요 식신이라는 게 이게 밥식자, 밥 먹는 신이다. 식신이 튼튼한 사람이 오래 산다. 이 식신이 바로 그거라는 게 이 편관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입장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이 편관이 나를 갖다가 일간을 두들겨 깝니다. 그래서 편관을 제압해 주기 때문에 이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한방에서 식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먹는 그 음식에 그게 모두 다 아주 보배로운 것이다. 제가 당뇨 혈압에 뭐 좀 고생하는데요. 이 섭생만 잘해도 뭐 당뇨와 혈압을 날 수 있다. 잘 먹어야, 이 올바른 음식을 먹어야 식신.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제 마음대로 뜯어 고친다면 이 사주 공부하는 사람에게 식신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앞에다가 편자를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 대신에, 식신은 뭐 베푸는 행위, 뭐 내가 체나는 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편생, 치우쳐 생한다. 또는 편시, 치우쳐서 베푼다. 뭐 이렇게 하나 좀 붙이면, 또는 뭐 이렇게 베풀어주고 사랑하는 거니까 편애, 내가 아주 좀 이렇게 치우쳐서 사랑하는, 자, 식신이 좀 베푸는 거, 또는 어떤 행위인데 편행이다, 치우친 행위다. 이렇게 하면 좀 사주 공부하는데 이해하기 좋은. 마찬가지로 요 상관도, 이 상관이라는 말이 흉신으로 치는데요. 이 정관을 갖다가 극한다고 그래서 사주 내에 이 정관은 바를 정자, 바른 관이다.
바르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는, 제어하는 이 관이 있어야 됩니다. 억압, 통제, 법이나 제도나 규율이나 질서. 근데 비견하고는 음양이 달라서 다정다감하게, 적절하게 그걸 하는 거고, 이 편관은 무자비하게 그걸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관이 좋은 건데, 이 상관이 무지막지하게 그걸 하니까, 그래서 이 상관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즉, 상관이란 말은 정관을 상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관이라는 이름 붙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자를 앞에다가 붙여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예, 정행이다. 올바른 행위다. 사실 올바른 행위죠. 이 관의 어떠한 제도나 규율에 부당한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 그래서 정행 또는 식신이 베푸는 거라면, 편시라고 한다면 요거는 정시, 올바르게 베푼다. 요게 치우친 행동 편행이라면, 요게 치우친 능력의 편능이라면 요거는 정능, 예, 올바른 능력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좀 만능적인 요런 이름을 붙이면은 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자, 이 비견이라는 호칭은 일가를 가리키는데 어깨를 나란히 한다. 요 겁재라는 명칭도 이 겁재가 정재, 이 좋은 재물을, 재성을 갖다가 겁탈한다고 탈재를 하기 때문에 겁재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즉 겁재라는 말을 지역하면 재물을 겁탈한다. 즉 정재가 좋은 건데 이 겁재가 이 정재를 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겁재라는 말도 제가 봤을 때 비견이 나래면은, 겁재는 뭐 배달은 이복 형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는 라이벌, 경쟁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라는 명칭은 이 정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말이고, 상관이라는 말은 정관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말이라 하겠습니다. 즉 상관은 정관을 부수기에, 겁재는 정재를 탈재하기에. 그래서 이게 십성의 용어가 제가 봤을 때는 요 겁재나 식신이나 상관에 어떤 다른 이칭이 좀 쓰는 것이 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이 사주에서 이 상관이 그냥 음양이 같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극을 하기 때문에 상관경관하게 되면 이 정관이 쪽을 못 쓰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상관경관이 위화백단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비유적으로 북한이 지금 남한과 대치 중인데 그래도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이 되면서도 또 영원히 버릴 수가 없는 겁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뭔가 좀 고가운 거 하면은 우리가 왈왈거리면 그냥 북한은 왈왈왈 하고 있습니다. 그 이복 형제가 집안에서는 내 밥그릇을 뺏어 먹지만 다른 형제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는 내 편을 듭니다. 사주에서 겁재가 나쁜 역할을 하지만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겁재도 내 편이 되어 줍니다. 이복 형제처럼 싸움 붙었을 때 그래도 핏줄이 반이 같으니까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자, 식신을 갖다가 편능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정능 또는 만능적인, 식신이 어느 한 곳에 파고 들어가서 연구한다면 이거는 두루두루 넓게 창의적으로 하는 게 상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자가 붙은 거는 전부 다 좀 치우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재물이 들어와도 뭉텅 많이 들어왔다가 또 안 들어왔다가, 사주에 이 편재가 있으면은 좀 사업가 사주, 재물이 들쑥날쑥하고, 정재는 뭐 월급쟁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거, 또는 뭐 월세를 다달이 받는다든지, 편관이 좀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사주 내 편관이 있는 사람들이 군인, 경찰, 뭐 검찰 또는 기술직, 전문직, 특수직, 요게 편관에 해당되겠습니다. 정관은 일반 행정직. 예, 저희 둘째 아들 놈이 편관이 있는데 대학에 뭐 산림관지, 조경관지 뭐 들어가서 뭐 공무원 됐는데 일반 행정이 아니라 뭐 산림직인지 뭐 하여간 뭐 그런 쪽 돼서 수목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 편관이 있는 사람들이 뭐 하세요? 그러니까 가스 배관 특수 설비한다. 편관의 직업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편의는 치우친 학문, 사주 명리학, 뭐 꿈의 몽, 요거 어떻게 보면 더 특별하고 유별난 거죠.
정의는 적절한, 평범한, 보통적인. 예, 사주에서 음양의 상극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음양은 극을 알지게 아주 더 심하게 하는, 예, 전기에 플러스면 딱 튕겨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면 딱 붙습니다. 결속력이 그래서 사주에 비견보다 양인으로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그냥 찰떡같이 붙어버립니다. 우리가 사이사랑은 장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는 남자, 양이고 장모는 여자, 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양이 다른 쪽에 잘해주게 돼 있어요. 예, 딸바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딸한테 엄마보다 또 아빠가 아들보다는 딸에 더 애정을 더 쏟는, 이게 음양이 반대죠. 이전에 진돗개 사러 갔더니 그 진돗개 파는 사람이 개새끼도 이게 사람을 갖다가 음양 갖고 따지는, 예를 들어서 암캐가 그 남자를 더 따르고 여자는 좀 덜 따른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짠지 가짠지. 자, 사주에서 좀 잘 쓰이는 말로 이 상관경관 말고 편인도식이라고 합니다. 이 밥그릇을 뒤집는다. 이 식신을 갖다가 뒤집는 게 편인이 되겠습니다. 음양이 같기 때문에 아주 무자비하게 뒤집습니다. 예, 사람이 언제 죽느냐? 도식 운에 죽는다. 밥그릇을 갖다가 뒤엎는다는 거죠. 사주에서 이렇게 편인이 강하게 들어올 때 나이 들어서 별로 좋지가 않다 하겠습니다. 또 이 편관을 갖다가 이 잡는 게 식신이 되겠습니다. 식신 제살. 예, 음양이 같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그걸 합니다. 그러면 이 반대 라인은 어떠냐? 상관이 편관을 갖다가 식신만큼 잡지는 못해도 뭐 상관 합살이라고 합니다. 음양이 다를 때는 반 정도 작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양이 같을 때는 오지게 극하고 음양이 다를 적에는 그래도 반 정도 극을 하는, 예, 생활직에는 어떠냐? 때는 뭐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는 밥 먹어라. 엄마는 밥 먹어라 하고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해서 떠먹여 줍니다. 생활직에는 음양이 좀 반대일 때 더 아주 이걸 잘해줍니다. 음양이 같을 때는 반 정도만 생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의 십성이 그저 우리 음양의 자연사, 인간의 섭리하고 같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한림대 평생교육원 강사로 나갈 적에 갔는데 밥 시간이 뭐 7시까지만 저녁을 주는데 제가 잘못 알고 7시 한 5분에 간 거예요.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 그래도 좀 공손하게 해야죠. 끝났는데 이렇게 아주머니가 딱 보고, 아주머니는 여자분은 마이너스 아닙니까? 저는 플러스. 아유, 규정에 원래 배식은 끝났지만 그래도 챙겨서 주시더라고요. 우리 살다 보면은 왜 이렇게 음양이 반대일 때 그래도 여성이 남성에게 좀 잘 대해주고, 같은 여성, 같은 남성인 경우에 좀 차갑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인간사 조물주가 플러스 마이너스 남성 여성 살계실이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인생길에 아들만 둘이고 딸이 없어서 그 딸 이렇게 보면 아주 눈이 많이 돌아갑니다. 딸이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큰아들이 아들 낳고 또 딸, 손녀를 낳습니다. 지금 이제 한 6, 7개월 됐나요? 아유, 이렇게 쳐다보는데 손녀를, 제 어릴 때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얼굴 속에. 우리 참 씨앗 도둑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긴 게 그 손자하고 손녀하고 어떤 때 보면 얼굴도 비슷하고, 참 이 조물주의 신비로움이 이런 손자 손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전에 교직에 있을 때 제가 그 충여고에서 1학년 수업도 들어가고 3학년 수업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3학년 수업 들어가니까 어느 여학생이 요 볼에 까만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1학년 수업 들어갔더니 그 여학생도 여기에 이렇게 까만 점이 있는 거예요. 점이 있는 위치가 똑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추석부에 이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저 3학년에 언니 있어? 그러니까 있대요. 언니 이름이 뭐야? 예, 참
유전되는 게 요 점의 위치까지도 똑같이 유전되더라고요. 우리가 혈압, 당뇨뿐만이 아니라 뭐 생김새, 목소리도 유전돼요. 제가 그 친구 집에 전화 걸면 이전에 이렇게 누가 받으면은 야, 원명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나 원명이 아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전화 딱 한 다음에 아주 귀를 쫑긋해야 아, 이게 친구놈이 맞구나. 친구 아버님이구나. 그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참. 예, 상관경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주 내에 이 수기운이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관의 힘이 좀 강하죠. 월지가 한겨울 축토이기에 이 축토가 아니라 그냥 거의 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기운이 넘쳐나서 따라서 정관인 정화를 계수가 꺼트리려고 하는 제4주에서 이 계수가 오면 안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정화는 빛과 열의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사오미 월에 태어났다면 열의 작용을 하는데 해자축 겨울에 태어난 경우에는 빛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정화를 수국화로 완벽하게 이 상관정관 하느냐 그러한 것이 좀 남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상관정관이 돼서 그래서 이 정관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원하는 대학 교수가 안 됐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상관정관을 당하는 사주에서 정관이 그래도 강력하게 힘을 좀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에서 그 금수상관격은 그 시경관이다. 금수상관격은 그래도 이러한 정관에 화기운이 와야 용금성기가 되고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수상관격은 뭐 정관이 이렇게 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도 정관의 위치는 참요 연간의 국가적인 자리에 있어서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정관이 있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월간 이렇게 있어야 그래도 좀 빛을 발하는. 저도 한때 잘 나갈 때는 KBS 아침마당에 그 생방송입니다. 이금인가요? 뭐 그 아나운서 있을 때. 그래서 생방송으로 그 60분 동안에 거의 20, 30분을 제가 꿈의 몽 전문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나라 대표 방송인 그 KBS 아침마당에서 그렇게 좀 존재를 좀 드러내는 그 참 또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MBC TV에 꿈꾸는 TV 33.3이라고 그래서 뭐 한 서너 달 그 연예인들하고 같이 꿈의 몽에 관해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때가 2002년 월드컵 때. 그래서 제가 학교 가면은 학생들이 연예인 선생님이라고 놀리고 그랬습니다. 그 좋은 운이 또 한번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요즘에 종편 많이 있는데요. 종편에서 꿈의 몽이나 사주에 관한 이런 방송을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종편에서 그냥 엉뚱한 것들만 하지 아직까지 이런 사주 명리학이나 꿈의 몽을 좀 미시시해서 그걸 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어요. 자, 제 사주의 또 특징적인 것으로 이 편인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이 편인의 편자는 치우칠 편자가 되겠습니다. 뭐 치우친 학문이다. 치우치게 이렇게 밀어주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보통 편인하면은 뭐 계모, 정에는 뭐 친엄마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 편인 성격이 좀 강해서 그런지 또 계축이 100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군대 가던 해에 새어머니가 들어오게 돼서 저의 친어머니하고는 한 뭐 20여 년인데 이 계모 제가 우스갯소리로 헌어머니하고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 헌어머니가 친어머니보다 더 오래 함께 지낸 이 하여간 편인은 좀 유별나고 특수한 것에 관심을 지니게 된다 하겠습니다. 치우쳐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고등학교 때 뭐 한자 공부, 대학교 가서 뭐 일본어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어학도 편인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이 파자 이야기라고 한자의 문자 유희
한자 수수께끼에 관한 책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그 어떤 인생길이 뭔가 좀 치우치고 특수한 거,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글 필기체라고 이런 걸 창안했습니다. 우리 한글이 다 좋은데 왜 필기체가 없는 거야? 뭐 휘갈려 쓰면 되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학교가 됩니다. 학교. 이 초성과 중성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글자로 만드는 거죠. 왜 우리가 한글 배울 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각야 거교 고교 구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바두가 이리 오너라, 이게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어느 날 이게 물리를 깨치게 됩니다. 이전에 아들놈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각야 거교 구기 이거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딱 이거 뭐야 뭐 갸 이거 뭐야 거 어느 날 깨치더라고요. 예, 이 편인이 좀 유별나기도 하고 또 상관도 좀 기존의 틀을 깨는 뭐 창의적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려서 쥐낚시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쥐구멍에서 쥐가 들락날락 하는데 뭐 아버님은 이렇게 쥐청인가 해서 이렇게 쥐를 딱 머리 이렇게 해서 잡는 쥐청을 쓰셨는데, 야 저거 낚시로 한번 잡으면 안 될까? 이렇게 낚시질로 갔다가 쥐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요렇게 좀 엉뚱한, 좋게 말하면 창의적인, 예, 사주 명리학이나 꿈의 몽이 편인에 좀 해당이 되는, 또 기존의 것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술의 천문성도 있고요. 이 상관이 좀 강력한 발산의 기운으로 이 상관의 명칭에 관해서 앞에 뭐 오히려 이거는 만능이다, 편능이 아니라 정능, 올바른 능력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 상관이란 말은 이 관을 갖다가 상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관을 염두에 두고 이 상관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법이나 제도나 규율과 질서를 벗어나려고 하는, 예, IT 업계에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IT 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양복 입고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반바지에 쓰레빠 차림으로, 아 그런 거 상관없다, 좋은 아이디어만 내라,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상관이 식신보다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하는, 저는 굉장히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뭐 저술 활동, 방송 활동 또는 뭐 사주 상담이나 꿈의 몽 상담을 잘할 수가 있는, 예, 제가 써놓기는 20여 분 상담에 5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뭐 5만 원 받았지만은 제가 시간 날 때는 꿈의 몽 상담 뭐 30분 1시간 하고, 또 말하는 거 좋아해서 사주 불러보세요, 또 사주에 관한 얘기도 또 한참 합니다. 이 좀 여유로울 때 제가 말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제가 이렇게 좀 떠들어대는, 사주 내에 상관이 있어서 좀 발산시켜야 되는. 그 윤석열도 뭐 60분 가운데 제가 59분 떠든다고, 그 상관 기운이 윤석열도 강하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관이 나쁜 게 아니라 좋게 잘 활용하면 구슬을 잘 깨는 그 만능 뭐 엔터테인먼트가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창의적이고 아주 기발한 발상, 또 음식도 퓨전 음식을 갖다가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식신은 그냥 한우물 파는 거라면 이 상관은 넓게 두루두루 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뭐 안 해서 그렇지 저도 김치찌개 하면 집사람보다 뭐 맛이 뭐 괜찮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상관은 동사 명사 관을 상하게 한다. 관이 법이나 질서, 제도나 규율이라면 관에 대항하는, 관을 처박는. 학생 가운데 이 상관인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들거나 뭐 입바른 소리를 잘합니다. 또 상관이 강한 학생 말고 무관팔자, 사주 내에 아주 관이 없을 때도 자기를 누가 통제나 제어하는 기운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함부로 막 대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하겠습니다. 여성이라면 이 상관이 강한 여성들이 남편을 갖다가 뭐 거지 발사계 취급하는, 남편을 막 무시하려고 드는,
예, 상관이 좀 강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혼을 좀 할 수가 있는, 뭐 평범한 여자들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상관 기운이 오게 되면 남편한테 이렇게 뭐 대드는 행위를 잘 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뭐 착한 편인데 이전에 제가 담배를 끊고 한 넉 달째 될 때인데 제가 어디 열받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아내가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내 편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싸웠는데 대체 이게 왜 그런가, 집사람이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상관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또 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상관 기운이 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사주내에 편관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 편관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남편이 아주 호랑이 남편 뭐 이렇게 돼서 나를 더 억압하고 속박할 수 있는 거죠. 여자에게 있어서 관이 자신을 지배하는 오행으로 남편을 뜻하죠. 그래서 상관 기운이 강한 여자가 남편에게 대듭니다. 남편을 좀 무시하게 되고 남편을 또 거지발사하게 취급하게 되는, 관이 들어왔다가 상관에게 밀리는 거죠. 상관이 강한 여자가 남편이나 남자를 밀어내는 기운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어느 여자 제가 사주를 봤는데 사주 내에 상관이 무려 6개를 봤습니다. 어디 적었다가 그걸 좀 이런데 소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날라갔습니다. 얼로. 여자가 상관 기운이 대운, 세운, 월운에서 강하게 들어올 때 까닭없이 남편이 싫어지고 밀어내는 기운이 강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사주 보면서 어느 여자분이 상관이 아주 강하길래 남편이 밀어내는 힘이 강하다, 이때 이혼하고 싶은 막 충동이 생긴다, 그래서 언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주 보고 이때에 그랬을 것이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다고. 이 사주도 딱딱 맞습니다. 한편 이 상관이라는 게 이 관을 상하게 한다. 새 것보다, 완벽하고 틀에 맞춰진 것보다는 좀 상처나고 흠집난 것에 맞습니다. 그래서 상관 있는 사람들이 공물상 운영하면 좋고, 또 중고를 선호하고 어디 대타 투입하는데, 보궐선거 이런 데에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상관 기운이 강한 여자가 좀 헝것, 한번 갔다 온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면, 뭐 남자도 좀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상관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진한 거, 조금 한물 간 것. 제가 이 상관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 당근 이런 거 몰랐는데 작년에 2024년에 길가에 대문간 안쪽으로 이 몽주 학술원 3/6짜리 이런 가건물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그 앞에 정황판인가요? 정황판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것을 당근에서 이렇게 아주 많이 구입했습니다. 뭐 대리석도 당근에 이렇게 통해 사니까 뭐 좀 싸게 돈 10,000원씩에 큰 대리석 해가지고 앞에다가 쭉 깔아놓고 저한테 아주 이 당근이 딱딱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적으로 상관 기운이 강한 사람이 좀 이렇게 흠집난 거, 아주 정상적인 거보다 조금 하자가 있던 것에 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 산다 그러면은 좀 재개발 예정 아파트. 뭐 저는 또 사주 내에 이렇게 편인이 좀 강해서 그런지 저는 땅을 사도 뭐 네모 반듯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디 이렇게 산속에 뭐 이렇게 좀 찌그러진 땅 그런 쪽에 좀 관련이 많습니다. 제가 이 인성이 톨에서 문서, 부동산 이것도 굉장히 강한데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이런 아파트보다는 남들이 좀 잘 안 찾는 좀 이렇게 치우쳐진 그러한 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아파트가 정인이냐 편인이냐, 단독주택이 정인이냐 편인이냐. 지금 저는 이렇게 뭐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도 있고 뭐 마당도 있고 요게 더 조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원주택이 정인이고, 아파트 그러면은 생활의 편리만 부여한 거 아닙니까? 심한 말로 닭장인데 그거는 편인이 되겠습니다. 제 사주의 특징적으로 사주에 금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하겠습니다. 토생금을 갖다가 또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이 마무리를 잘합니다. 그 끝맺음을 좀 잘하는, 결실을 잘 맺는, 예, 경금일간이 연지에 이 겁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강력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사모처럼 찰떡으로 붙었습니다. 또 월지가 축토고 토가 전부 세수로 토생금이 되기 때문에 금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예, 마무리를 잘한다. 예, 제 요 책이 있는데 이 홍순례 박사 꿈의 몽 책이 1810쪽입니다. 예,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두꺼운 책이랍니다. 근데 이걸 2014년도에 출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1년에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꿈 연구해온 것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여간 이렇게 좀 마무리까지 좀 잘하는 편입니다. 한편 금은 강인함, 차가움, 뭐 냉정, 의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금 많은 사람이 뭐 군인, 경찰, 사법계통에 많습니다. 박정희도 경금일간, 윤석열도 경금일간이 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이 금은 한방에서 숙살직이라고 하는데요. 죽임의 계절이다. 가을이 되면은 만물을 죽이게 되는, 그 나무도 이게 단풍이 들어가는 게 수분이 차단돼서 나뭇가지 끝에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죠. 또 가을이 되면은 서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 가을의 서리, 추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추상 같은 호령, 아니 무섭다. 서리가 내리면 농작물이 싹 죽습니다. 그래서 서리의 색깔이 하얀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금은 흰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금은 열매, 뭐 결실, 마무리 기운입니다. 금이 강한 사람이 군인, 경찰, 사법계통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찌 보면 이 서양의 이 백인이 하얗지 않습니까? 이 하얀 백인이 좀 어떤 때 좀 무자비한 데가 있는, 제가 여기 그 유가 있고 또 유축하면은 사유축하게 되면 이 반합이 되지 않습니까? 금기운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술도 이게 신유술 금방국에 또 반합이 되겠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금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금이 건강상으로 너무 강해도 탈입니다. 뭐 다자는 무자다, 많은 글자는 없는 거와 같다. 금이 강해서 그런지 제가 그 이빨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뭐 일찍 이빨 좀 망가져서 임플란트를 지금 한 그러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는 이렇게 허리가 좀 굽어져 가지고 꼽지처럼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허리가 굽어졌나. 그 친구 사주를 보니까 그 친구는 금이 너무 약합니다. 사주 내에 불기운이 강해서 화급금으로 금이 녹아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인체의 뼈라고 한다면 이 금이 녹아내렸으니까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해서 다니게 되는, 참 사주 맞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다 딱딱딱 들어맞습니다. 공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금일간인데요. 이 경술일주는 삼합하면은 인호술이 돼서 술이니까 뒷부분에 인묘가 공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인목이 편제가 되는데, 편제가 공망으로 저한테는 편제가 뭐 옛날 말로 뭐 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애인이 공망을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애인을 사귀더라도 그렇게 끝까지 가려고 해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공망이라는 게 빌공자에 망할 망자, 재물로 봤을 때도 재물이 편제가 공망을 맞았으니까 이 재물이 좀 빵빵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또 한편 이 궁으로 따졌을 적에 시주가 공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궁이 공망으로서 좀 자식복이 뒤떨어진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두 아들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님이 좀 살펴주셔서 넷 모두 공무원으로 있는데요. 둘째 놈이 그 재생살 구조인데 일확천금을 바라고 뭐 무리한 주식 투자, 코인 투자로 뭐 사고를 쳐서
야, 내가 이게 자식궁이 공망 맞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이 편제가 이 공망을 두들겨 맞아서 돈이 좀 이렇게 참 제대로 붙어 있지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주에서 공망도 좀 맞는 것 같고, 이 사주에서 이 공망을 믿어야 되냐? 뭐, 믿어서는 안 되냐? 예, 상담하다 보니까 그 어느 여자분이 주부가 그 인성이 공망인 거예요. 인성이 공망이면은 뭐 어머니 복이 좀 없는. 근데 상담하다 보니까 이 다 쌀 때 친엄마가 새로 그 재혼을 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엄마하고 떨어진. 그러니까 인성이 공망 맞아서 그런지 아주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이혼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된. 사례를 보게 되면 야, 이 공망도 맞는 것 같다. 또 삼재도 그렇습니다. 예, 제 3제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삼재가 전 국민의 4분의 1이 걸려들게 됩니다. 이 신살로 뭐 10명 중에 1명 정도 해당돼야 좀 이게 신살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이 삼재가 이게 그 뭡니까? 전 국민의 4분의 1이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삼재도 이게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근데 저는 연지가 유금이니까 사유축, 사를 충하는 해자축이 삼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삼재 가운데도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특히 신축년이 저한테 날삼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신축년에 그 날삼재 한 2, 3개월 남겨놓고 11월 2일 날 제 손가락이 일부 절단되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재, 특히 삼재 가운데 날삼재를 조심해라. 나갈 찌개는 꼭 똥탕 튀기고 간다. 아, 참. 그 삼재도 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공망, 삼재, 아홉수는 뭐 조심해라. 아홉수도 이렇게 많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사주도 아직 이게 참 여러 가지 그 이견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공망 볼 거 없다. 삼재도 볼 거 없다. 오히려 그 천라지망, 수레하고 진사, 이 천라지망이 더 중요하다. 사주적으로는 재성이 이렇게 시지에 있는 경우에 하늘이 그 재성, 여자의 인연을 갖다가 이렇게 좀 뒤에 줬다. 그래서 이 경우에 뭐 일찍 결혼하면 뭐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늦게 결혼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군대 갔다 와서 교직에 나와서 그 다음에 27세에 결혼했으니까 당시로서는 아주 정상적이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따져보니까 뭐 41년째 집사람하고 그럭저럭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쩌다가 싸워도 뭐 이혼해! 이런 소리 안 하는데 이 집사람이 똥깡이 그냥 생겨가지고 이혼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말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섭섭하면은 앞으로 자동차 절대로 안 탄다. 안 타긴 그 다음날 바로 타면서 예, 그 사주에 이 정관이 있는 사람을 여성분의 경우에 남편으로 택하면 아주 좋습니다. 정관하면 바른 사나이, 조금 한때에 뭐 딴짓을 벌일 수가 있어도 어떤 법이나 제도, 규율,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정관 있는 사람이 좀 이런 삐딱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여자분의 경우에는 그 식상이 뭐 바람기라고 할까요? 오지랖이 넓은. 그래서 이제 이혼한 분 가운데 여자 사주에 식상이 강하면 또 금방 남자를 사깁니다. 그런데 여자 사주에 식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혼한 다음에 그냥 산속에 뭐 수도승처럼 이렇게 조용한 생활을 지냅니다. 그래서 뭐 식상이 없는 분들은 이혼을 좀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이혼하고 나면은 새로운 남자 만나기도 힘들고, 또 식상이 강한 여자분들은 식상이라는 게 생활력도 되거든요. 행동력도 되고, 식상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자신의 능력이 되고 활동성이 있으니까 혼자서 어떠한 경제적인 그러한 것을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혼하고 나면 그냥 수입이 끊기게 되니까 아주 살아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식상이라는 게
남자 사주에 있으면은 여자분들은 좋습니다. 식상생재로 제인 아내한테 잘해주니까 여자분들은 남자 사주에 식상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상생재로 아내한테 잘해주거든요. 남자분들은 여자하고 결혼할 때 재생관이 되어야 되니까 여자 사주에 재하고 관이 튼튼한 여자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생관으로 남편한테 그 서비스 좋고 좀 잘 내조하는, 제가 사주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대학교에 이 사주를 교양 과목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사주 속에 우주와 자연과 우리 인간사, 인간생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 스며져 있습니다. 사주를 안 보고 뭐 그 사람을 판별한다, 그 사람을 뭐 사귄다, 결혼한다. 왜 사주에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부될 팔자, 또 뭐 이혼할 팔자. 예,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들어맞습니다. 요즘에 뭐 아기 낳는데 제왕절개를 많이 하는데요. 뭐 이왕이면은 좋은 게 좋다고 제왕절개로 낳으실 분들은 출산태기를 하는 것이 뭐 좋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갓난아기가 뱃속에서 나와서 왕 하고 자지러지게 울 때 어떤 보이지 않는 우주의 기가 아기에게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저의 손자 손녀도 뭐 시간을 태길했지만 날짜, 이 사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 시간에 잡으면은 어떠한 오행에 아주 불균형이 심화되고 뭐 아주 안 좋은데, 그 사주를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병원 의사가 한가할 때 그냥 잡죠. 근데 그러면은 사주적으로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산태길에 이 평관이 사주에 강하게 있는데 그 대운 세운 남녀 잘 봐서 이 재생살 구조로 되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주 내에 평관이 강한데 대운에서 또 재성운으로 흘러간다면 이게 재생살이 좀 좋지 않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제 사주의 특징으로 또 무게합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토하고 계수가 무게합화가 되는데요. 뭐 사이에 일간 경금이 있지만 무게합 화가 화기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월지나 이런 거에 화기운이 강하게 있으면 화기운이 딱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축월생일에서 이렇게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무게합화를 자연의 물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무토가 어떠한 드넓은 대지나 산에 이 계수, 가랑비나 이런 게 좀 내리는, 그래서 이 대지 위에 가랑비가 내리면 그 뭐 봄철, 뭐 여름철에 이렇게 뭐 무지개가 핀다든지, 이 무지개가 화려한 거로 봐서 이걸 화로 보든지, 또는 뭐 이렇게 대지에 가랑비가 내리면 우리가 우죽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온 뒤에 그냥 죽순이 쭉쭉 자라나는. 그래서 이러한 만물이 번창하고 성장하는 기운이 바로 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만물이 쭉쭉쭉 자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 밭에다가 이거 좀 물을 줘야 되는데 그저 하늘에서 소나기 한번 쫙 퍼붓고 가면은 참 좋다. 예, 무게합화가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상추도 쑥쑥 자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사주에 이렇게 무게합화가 있는데 이것을 여성의 사주라고 봤을 때 이 사주도 이렇게 아주 딱 무게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합화가 그 무정지합이라고 그래서 이 무토, 늙은 남자와 계수, 맨 끝에 젊은 여자. 그래서 신기하게 이렇게 보니까 이 무게합화가 된 사주 구조의 경우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특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보통 한 10살 이상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도 호랑이띠하고 쥐띠 해가지고 10살 차이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사셨는데 아이고, 아버님이 10살이 많은데도 어머님이 훨씬 일찍 돌아가시는,
그 사람의 수명이 나이 따라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 이렇게 무게아파가 있는 사람들이 남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분을 만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남녀 특히 그 사주 내에 그 일주가 뭐 간여지동이다. 아주 심각한 사주. 또 여자의 경우에 상관 기운이 아주 강한 그러한 여성분의 경우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동년배나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대립과 갈등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지면 그래도 또 그 이렇게 잘 완화되는 참 사주가 신기합니다.